여러분, 시어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한때 미국 전체 GDP의 1%를 차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세웠던 그야말로 거대한 유통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이 제국이 파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 몰락한 거인이 사실은 100년 전에 아마존이었다면 좀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충격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100년 전의 혁신 아이콘이 미래를 알아보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까요? 그 흥미진진하면서도 씁쓸한 비극의 역사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 좀 보세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하지 않나요? 19세기 말 시어스의 사업 모델은 오늘날 아마존의 전략과 거의 판박입니다. 우편으로 주문받던 카탈로그는 지금의 웹사이트나 앱이었고요. 전국을 촘촘히 잇는 철도망과 시카고에 지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물류센터는 아마존의 풀필먼트 센터와 똑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기술의 형태만 달랐을 뿐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 모든 것을 판다는 그 핵심 DNA는 본질적으로 같았던 거죠. 그럼 먼저 시어스가 어떻게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19세기판 아마존이 될 수 있었는지 그 혁신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건 1886년 리처드 시어스라는 한 철도 직원의 작은 부업에서 시작됐어요. 시계 판매로 시작한 사업이 알바 로봇과 손을 잡고 우편 주문 사업으로 커졌죠. 그리고 1896년 미국 정부의 농촌 무료 배송 정책이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였어요. 고립된 시골 구석구석까지 상품을 배송할 길이 열리면서 시어스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처음엔 80페이지짜리 얇은 책자였던 이 카탈로그는 나중엔 300페이지가 넘는 그야말로 소비의 성경으로 불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동네 구멍가게에서 파는 몇 안 되는 물건을 바가지 써가며 사야 했던 시골 사람들에게 시어스 카탈로그는 도시의 백화점을 통째로 집 안방으로 배달해주는 마법 같은 존재였죠. 가격은 투명했고 선택의 폭은 거의 무한했습니다. 이게 바로 소비의 혁명이었어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판매자에게 선뜻 돈을 먼저 보내고 물건을 기다려야 했던 시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시어스는 이 불안감을 단 한 문장으로 깨부셨습니다. 만족하지 않으시면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정말 파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시어스의 야망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옷, 가전제품을 파는 걸 넘어서 이제는 미국인들의 가장 큰 꿈, 바로 집을 카탈로그에 담아 팔기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집을 카탈로그로 주문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게 바로 전설적인 시어스 모던 홈 프로그램입니다. 75,000. 오타가 아닙니다. 1908년부터 1940년까지 시어스가 카탈로그를 통해 판매한 집의 숫자입니다. 미국 전역의 75,000 가구가 시어스가 배달해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들의 진짜 혁신은 바로 프리컷 방식에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미리 자르고 버너를 매겨놓은 목재들이 배달되는데 이건 뭐랄까 거대한 레고 블록 같았어요. 전문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75페이지짜리 설명서만 있으면 누구나 내 집을 지을 수 있었죠. 못 하나, 페인트 한 통까지 집 한 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게 기차 화물칸 하나에 실려서 문 앞까지 배달됐습니다. 근데 시어스의 혁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융으로까지 확장됩니다. 당시에는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들었던 여성이나 소수자들에게 직접 주택자금을 빌려준 거예요. 이건 단순히 집을 파는 걸 넘어서 사람들의 삶과 꿈을 함께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러니 시어스에 대한 고객들의 충성도는 단순한 만족을 넘어 거의 감사에 가까운 감정이었을 겁니다. 20세기 중반이 되자 시어스는 그냥 회사가 아니라 미국 그 자체였습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통제국의 정점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야망을 하늘에 새길 거대한 기념비를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1960년대 시어스가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국 전체 GDP의 1%를 단 하나의 기업이 차지했고 일하는 미국인 200명 중 1명은 시어스에서 월급을 받았어요. 이건 지금의 애플이나 아마존도 이루지 못한 압도적인 지배력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1974년 그들의 야망은 시카고의 하늘을 뚫고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층 빌딩 시어스타워의 탄생입니다. 이건 그냥 본사 건물이 아니었어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제국의 힘과 영광을 세상에 증명하는 거대한 상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높은 곳에 섰던 바로 그 순간부터 제국을 무너뜨릴 비극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어스는 자신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 혁신의 DNA를 스스로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더 이상 시어스의 놀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월마트 같은 저가할인점이 가격으로 치고 올라왔고 위에서는 홈디포나 베스트바이처럼 특정 분야만 깊게 파고드는 전문가들, 이른바 카테고리 킬러들이 시장을 야금야금 파고들었죠. 결국 시어스는 가격도 전문성도 없는, 모든 걸 팔지만 딱히 잘하는 건 없는 어중간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양말부터 주식까지 다 팔겠다면서 본업인 유통은 뒷전이고 금융, 부동산에 한눈을 팔았어요. 심지어 아마존보다 훨씬 먼저 프로디지라는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운영했는데도 그 미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헐값에 팔아버렸죠. 그리고 1993년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100년 역사의 카탈로그 사업을 접어버린 겁니다. 이건 자신들의 핵심 DNA, 즉 미래의 아마존이 될 수 있었던 씨앗을 스스로 뽑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다음에 제프 베이조스가 온라인 서점을 차렸다는 사실은 정말 역사의 잔인한 농담 같죠? 그리고 서서히 침몰하던 이 거대한 배에 마지막 일격을 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의 냉철한 헤지펀드 매니저 에디 램퍼트입니다. 램퍼트는 유통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재무공학이었어요. 쉽게 말해 회사의 미래에 투자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회사의 자산을 쪼개 팔아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술이었죠. 그의 눈에 시어스는 되살려야 할 위대한 기업이 아니라 그저 아직 팔아치울 부품이 남아있는 고물자동차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30개가 넘는 독립부서로 잘게 쪼갠 뒤 서로를 외부 경쟁자처럼 여기고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기업판 헝거 게임을 시작한 거죠. 당연히 협력과 시너지는 사라지고 오직 제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내부 총질만 남았습니다. 이 잔혹한 경영 실험은 회사를 안에서부터 완전히 갉아먹었습니다. 이 황당한 일화는 당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가전 부문이 자사의 핵심 브랜드인 캔모어 냉장고를 안 팔았대요. 왜냐? 같은 회사 다른 부서가 자기들한테 비싸게 판다고요. 그래서 대신 경쟁사인 LG 냉장고를 매장에 들여놨습니다. 이건 뭐 한 지붕 안에서 서로에게 충고를 겨눈 거나 다름없었죠.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낡아가는 매장들, 시대에 한참 뒤처진 온라인 시스템, 이런 데 투자하는 대신 램퍼트는 6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자사주 매입에 쏟아 부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를 띄워서 주주들 배는 불렸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금을 빼돌려서 잔치를 벌인 셈이죠. 결국 안에서는 암이 퍼져나가고 밖에서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한때 미국 경제 그 자체였던 거인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몰락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소비자들은 더 이상 쇼핑몰에 가지 않았지만 시어스의 매장 대부분은 그곳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크래프트맨 같은 알짜 브랜드는 헐값에 팔려나갔고 금싸라기 같은 부동산 자산도 모두 사라졌죠.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췄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2018년 125년 역사의 제국은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 넘는 빚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어스의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이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위대한 성공, 그 유산은 과연 미래를 위한 자산일까요? 아니면 변화를 가로막는 족쇄일까요? 시어스는 고객에게 직접 배송한다는 자신들의 위대한 발명품을 가졌지만 그것을 카탈로그라는 과거의 틀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반면 아마존은 바로 그 유산을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언어로 완벽하게 재창조했죠. 결국 가장 큰 성공의 기억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몰락한 거인 시어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